SK하이닉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 수혜주라는 말에서 한 단계 더 넓게 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HBM, 엔비디아, AI 반도체, 목표가 이런 키워드가 계속 반복됐죠.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얼마나 공급하느냐,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픈AI 같은 AI 서비스 기업들이 왜 직접 메모리 공급망을 챙기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을 보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다르게 보입니다. 오픈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챗GPT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업무 안에 AI를 붙이고 음성, 영상, 이미지, 코드, 에이전트까지 AI가 넓어지면 뒤에서는 엄청난 서버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GPU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저장 장치, 네트워크,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공간까지 전부 같이 필요합니다. AI는 화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뒤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인프라 산업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AI 경쟁이 이제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느냐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스타게이트 흐름 안에 끌어들였다는 건 그만큼 메모리 공급망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AI 기업이 모델을 만들고 클라우드 회사가 서버를 빌려주고 반도체 회사가 부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보였죠. 그런데 이제는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고 전력을 생각하고 서버를 생각하고 메모리 공급까지 직접 챙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AI 서비스를 키우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AI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버를 확보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진 거예요.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엔비디아 옆에 붙는 메모리 회사, 이 정도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픈AI 같은 AI 서비스 기업이 커질수록 그 뒤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수요가 따라오고 메모리 공급이 막히면 AI 서비스 확장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AI 모델이 더 많이 쓰일수록 뒤에서 같이 다시 계산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얼굴이라면 오픈AI는 AI 사용량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의 역할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오픈AI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흐름에서 월 90만 장 수준의 디램 웨이퍼 생산 목표가 언급됐다는 건 그냥 큰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AI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AI 모델이 더 커진다는 건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사용자가 더 늘어난다는 건 추론을 처리할 서버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추론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뒤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서버도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도 더 필요합니다. 이게 오픈AI가 메모리 파트너를 직접 챙기는 이유입니다. AI 산업은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를 모으면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AI는 결국 엄청난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전기가 있어야 하고 냉각이 돼야 하고 서버가 들어가야 하고 그 서버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막히면 AI 서비스는 원하는 속도로 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 서버,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모두 묶은 거대한 인프라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SK하이닉스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픈AI 입장에서 메모리는 단순한 구매 품목이 아닙니다. AI 서비스를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서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서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 AI 모델 수요는 폭발하는데 메모리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확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될 수 있고 응답 속도나 운영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AI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기반이 됩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SK하이닉스를 지금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종목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D램 가격이 꺾이면 힘든 회사. 물론 그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픈AI, 스타게이트 같은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단순 경기 민감주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건 주가가 하루 이틀 오르고 빠지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좋아질까? 이 질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AI 기업들이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필요로 할까? 이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묶였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오픈AI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AI 인프라 규모가 너무 크고 앞으로 필요한 물량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공급처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들어가는 구조는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같이 봐야 하는 회사고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에서 더 직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같은 오픈AI 이슈 안에 있어도 시장에서는 각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일회성 뉴스로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 공급망 지위로 이어지느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짚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더 필요하고 모델이 커지면 더 필요하고 기업 고객이 늘어나면 더 필요합니다. AI가 검색, 문서 작성, 코딩, 영상 제작, 고객 상담, 의료, 금융, 제조 현장까지 들어가면 서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도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AI 인프라 투자가 장기화될수록 메모리 공급은 장기 고객 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픈AI 스타게이트는 SK하이닉스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숙제입니다. 수요가 크다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실제로 감당하려면 생산 능력을 키워야 하고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전력과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건 좋지만 그 시장을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발표는 기대를 만들지만 실행은 신뢰를 만들고 실적은 주가를 지탱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으려면 이 세 단계가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더 돌리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짧게 끝날 흐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 공정 안정화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건 앞으로 AI 인프라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좋은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SK하이닉스의 실행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픈AI가 스타게이트를 키운다는 건 서버만 많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 전력망,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까지 전부 맞아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전력 수요도 커지고 냉각 문제도 커집니다. 이건 SK하이닉스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반도체 공장도 더 많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인프라 확대는 사용하는 쪽에서도 전력이 필요하고 만드는 쪽에서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반도체 투자는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전력과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 증시에도 의미가 큽니다. 오픈AI 스타게이트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이야기예요. SK하이닉스가 메모리에서 주목받고 삼성전자가 같이 묶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가 연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이건 단순한 개별 종목 재료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장세로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볼 때 주가가 오늘 올랐냐 빠졌냐 보다 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이고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오픈 AI를 넣으면 SK하이닉스 이야기가 새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공급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AI 사용량과 서비스 수요의 중심에 있습니다. 둘은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AI 사용량이 늘어나면 서버가 필요하고, 서버가 필요하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면 메모리 공급망이 중요해집니다. 엔비디아만 보면 공급 쪽 이야기가 강하게 보이고 오픈 AI까지 보면 수요 쪽 이야기가 같이 보입니다. 이게 훨씬 큰 그림입니다.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 수혜주로만 보면 이 수요 쪽 연결고리를 놓칠 수 있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AI를 두고 단순히 서비스 경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각자 AI 인프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누가 더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누가 더 많은 서버를 확보하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메모리 공급망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한국 안에서만 보는 반도체 대형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들의 인프라 경쟁 안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전력 확보가 늦어질 수 있고, 각국 규제나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사용량이 기대보다 느리게 늘어나면 투자 속도가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메모리 업체들이 동시에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면 먼 미래에는 공급 과잉 걱정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 스타게이트는 강한 성장 재료지만 그 안에는 실행 리스크와 비용 부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뉴스라고 해서 바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픈 AI의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봐야 합니다. 큰 발표가 나오는 것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고 서버가 들어가고 메모리 주문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다릅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이 수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생산 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가는지,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 차세대 제품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돈이 한국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입니다. SK하이닉스만 반응하고 끝나는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진짜 변화는 고객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PC, 스마트폰, 서버 업체들의 수요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AI 모델을 직접 키우는 기업들의 수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회사는 AI 사용량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 뒤에서는 서버가 더 필요하고 메모리도 더 필요합니다. 이건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서비스 확장에 기반을 받쳐주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들어가야 SK하이닉스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을 한마디로 보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오픈 AI가 움직이고 스타게이트 같은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 안에서 메모리 공급망이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면 SK하이닉스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AI 시대에 중요한 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모델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서버, 그 서버를 채울 수 있는 반도체, 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같이 중요합니다. 오픈 AI가 커질수록 SK하이닉스가 다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대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픈 AI 스타게이트가 실제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이어지는지, 메모리 주문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 확대를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있는지, 삼성전자와 경쟁 속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는 관심을 만들고, 실행은 신뢰를 만들고, 실적은 주가를 지탱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진짜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이제 한 종목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오픈 AI가 움직이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메모리와 서버, 전력, 냉각, 장비, 소재, 후공정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오픈AI 스타게이트 흐름으로 다시 주목받는다고 해서 SK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에 같이 묶이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AI 인프라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AI 인프라 장세로 확장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이슈와 묶이는 종목은 더 그래요. 오픈AI 같은 큰 뉴스가 나오면 순식간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데, 또 기대가 너무 빨리 반영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기에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골이
메모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오픈 AI와 SK 하이닉스라는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인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픈 AI 스타게이트에서 시작된 AI 인프라 투자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흐름으로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AI 서비스를 실제로 키우는 회사들이 메모리 공급망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점, 이 흐름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